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헤라클레이토스 할 텐데, 지금 이제 고대 철학, 특히 자연 철학 중에서 이제 탈레스를 비롯한 이제 이오니아 학파, 밀레토스 학파, 주로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하는 이제 소재적인 측면에서 이제 곧 이제 테시스에 있다고 그랬죠. 소재적인 측면에서 테시스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피타고라스는 소재가 아니라 구조적인 면에서 만물의 그루는 수다, 곧 수적 구조로 세상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볼 때 테시스 하는데 구조적인 면으로 테시스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배울 헤라클레이토스는 이제 만물의 근원을 운동으로 봤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운동. 운동이 근원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니까 그 자연은 끊임없이 흐름 속에 있고 변하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근원적이라고 그런 본 거예요.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이제 나고 생기니까. 근데 그렇게 보니까 그 말이 맞긴 한데, 보니까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그 운동은 자연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 속에 있는 거란 말이지. 자연물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자연 속에 있는 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현상적 자연, 눈에 보이는 자연 속에서 일자를 구하려고 했는데, 헤라클레이토스의 불은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을 이제 불로 귀족을 했지만, 아까 전사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운동이란 변화를 운동으로 봤는데, 그 운동이 만물의 근원인데 그 운동은 자연물은 아니란 말이지. 오히려 자연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자연 속에 있는 운동을 이제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면서 그걸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불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불은 자연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본 것은 자연 속에 있는 자연을 뛰어넘는 어떤 것인데, 설명하기로 이제 불로 했으니까 그 이제 다음에 파라메데스라는 사람이 이거 이제 못마땅해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연 속에 자연을 뛰어넘는 뭔가를 봤으면서 왜 자연적인 것으로 설명을 했냐. 그게 이제 파라메데스가 비판했다고 그럴까? 그게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의 중요한 것은 만물의 근원은 운동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그때 파라메데스는 사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유 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 자연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적 자연을 보려면 이제 감각으로 보지 않겠어요? 눈으로 봐야 본 것 중에서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파라메데스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다와 있다를 구별하게 되잖아요. 이다라고 하는데 그 사물을 보면 그 사물이 혹은 말이 내 속에 들어와야 그게 참된 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유명한 설명이죠. 김한수가 설명할 때. 들국화가 있는데 들국화가 있다가 없어졌어. 근데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어디 있구나. 어디 있겠어? 씨앗에 있어요.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꽃이 그렇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눈으로는 이게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는 이게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알아요? 그 사물과 말의 세상에 있는 사유를 통해서 이게 진짜 사유가 참된 거.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있는 거란 말이야. 있으니까 또 나타났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는 건 있다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원래 아직까지 계속 있는 그것을 제대로 파악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파악이 돼요? 사유가 있을 때 제대로 파악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말이나 사물의 대상으로 있는 사유. 그래서 사유와 있음은 같다는 거예요. 사유될 때 비로소 그것이 있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있음의 세계가 있다는 걸 사유로, 있음의 세계는 사유로만 알 수 있다는 걸 그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현상계를 파악할 때 뭘로 파악했어요? 보는 걸로 파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센스블. 근데 그게 아니라 참된 있음의 세계는 보는 걸로 파악되는 게 아니라 사유로만 파악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리저블이라고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현상계의 어떤 일자를 구할 때 눈에 보이는 걸로 구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진짜가 아니야. 사유를 통해서 참된 있음의 세계가 진짜 변하지 않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불완전한 거야. 그건 참되게 깨닫는 게 아니야. 그 말이나 대상이 내 사유 속에 들어오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있음이란 게 되고 그 있음이야말로 사물을 제대로 파악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죠. 현상적인 건 못 믿는 거야. 야, 다 속는 거야. 진짜 사유가 중요한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음의 세계라는 게 좀 처음엔 설명가 우리 그 뒤에 보면 책에 나옵니다. 있음의 세계는 전부 통틀어서 하나란 말이죠. 우리 하나하나지만 그런 세계가 있다. 사유를 통해서 알게 된 있음의 세계가 있다. 그럼 있음의 세계는 하나로 있고 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는 것은 있어. 아까 이제 노 목사님이 항존성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있어서 그 있는 것을 사유로 파악되면서 있음의 세계를 우리가 있음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있는 건 처음부터 있는 거죠. 처음부터 있었어. 없는 건 처음부터 없었어. 없는 건 원래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 그건 사유도 안 돼. 그렇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고 그게 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잘못하면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어?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항존성 얘기라면 있는 건 처음부터 있었고 없는 건 처음부터 없었어. 그리고 없다가 있는 것도 없고 있다가 없는 것도 없어요. 왜? 처음부터 있는 건 계속 있는 거고 없는 건 계속 없는 거니까. 없으면 사유할 수도 없고 사유 속에 들어올 수 없어. 왜? 없으니까. 근데 있는 것이 말과 대상으로 있는 것이 내 사유로 들어오면서 그건 있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있음을 볼 줄 알게 되는 거. 근데 그렇게 알고 보니까 그 전에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현상적 이론론에 기댔던 것이 깨져버리는 거죠. 현상적 이론은 정확한 게 아니야. 그게 진짜 진리가 아니야. 혹은 그게 변하는 게 아니라 있음의 세계가 진짜야.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있음의 세계가 진짜인데 그럼 있음의 세계를 놓고 보니까 그건 전체로 하나고 운동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만약 생각이 맞잖아요. 근데 세상은 변화해 안 변화해? 변한단 말이지. 근데 이제 파라메데스의 이론에 의하면 그건 다 헛거야. 진짜 세상은 안 변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음에서 있음이 되는, 있음에서 없음이 되는 그런 운동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는 생성 변하는 세계는 없다. 그러니까 무세계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뻔히 보면서도 파라메데스 얘기가 오르니까 야 이건 아니래. 그 생성 변하는 세계를 부인하는 무세계론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라메데스 그 사유의 절대성, 사유를 이제 끝까지 밀고 가다 보니까 무세계론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파라메데스 중요한 것은 이제 사유를 통한 있음의 세계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래. 그리고 사유로서 여는 있음의 세계가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세계보다 훨씬 더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 이론론이 치명타를 입었다는 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에피테쿠스는 이제 그 다음에요. 근데 에피테쿠스는 보니까 파라메데스 얘기는 맞아. 변하지 않는 있음의 세계가 있는 건 맞는데 또 생성 세계도 변화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변하는 생성 세계를 설명해야 돼. 그래서 이제 별도로 변화하니까 운동하니까 운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거죠. 변화하잖아. 운동하잖아. 왜 변화하지? 왜 운동하지? 그 원인을 사랑과 불화라고 본 거죠. 사랑은 뭐예요? 서로 다른 것끼리 합치는 거고 불화는 같은 것끼리만 다른 것은 헤어지고 같은 것끼리 모이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불화라는 그런 운동의 원리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의 특징인데 그 전에 모든 것을 통합한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료 4가지를 말하죠. 한 가지가 아니라 4가지 됐단 말이야. 왜? 이제는 현상적 이론론은 써먹을 수가 없어 더 이상. 그렇죠? 현상적 이론론이라고 볼 수 없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설명했던 거 화풍수토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화풍수토. 물, 그렇죠? 공기,
불 했는데 거기다가 하나 흙을 붙여서 이 네 가지 원소가 사랑과 불화에 의해서 생성 변하는 세계를 움직여 간다라고 이제 엠피도클레스가 설명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운 혼자 왜 파라베데스의 있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있음의 세계를 인정하면서 있음의 세계를 인정하면 생성 변하는 세계를 이제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눈에 생성 변하는 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있음의 세계도 인정하고 생성 변하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운론 철학이 대두되는 거란 말이에요. 엠페도클레스의 이야기는. 자, 그럼 데모크리투스는 이제 그 뒤에 이제 루키포스랑 제논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책에 보면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32페이지에 보면 5줄에 엘레의 학파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파라베데스 이론주를 엘레의 학파라고 하는데, 엘레의 학파의 하나에 대한 있음의 세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보면 엘레의 학파는 존재를 사물의 차원에서 본 없는 것은 없고 참된 있음은 사요와 한 가지가 되어 참된 있음은 하나이니 생성도 없고 운동도 없고 다도 불가능하다. 다 하나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게 말이 되냐 하고 설명하려고 제논이 이제 그만의 이제 논리를 개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있고 움직이지 않는데 그 운동이 어떻게 있어요? 이걸 이제 일단 데모크리투스는 파라메데스 얘기를 인정했으니까 어떻게 운동을 하지? 운동하려면 공허에 대해 꽉 차 있어야 돼요. 공허에 되잖아요.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서로 어떻게 하지? 그런 거예요. 공허해야 운동이 있다고 보는데 꽉 차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뭐가 꽉 차 있어? 이제 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물고기 얘기도 나오잖아요. 물이 있지만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데모크리투스는 뭘 봤냐면 그걸 본 거죠. 그렇게 꽉 차 있는 대신 뭐가 꽉 차 있냐? 비유로 꽉 차 있다. 비유. 아주 비유상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비유. 있지 않은 것으로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게 있을까 싶지만 뭔가 없지는 않아. 그러니까 뭘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한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유입니다. 이 비유란 말은 뒤에도 계속 나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있어서 근데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아토몬이라고 불렀죠. 더 이상 데모크리투스가 아토몬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데모크리투스 아니 그 아토몬 얘기를 데모크리투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얘기는 이렇게 했지만 그렇지 받아서 쓴 거지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그런 원자. 그 나눠지지 않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고 한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가서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각각의 가진 원리에서 운동도 아까 운동하는 왜 저렇게 보이지? 하고 운동하는 원인을 가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랑과 불화가 있는데 그것은 뭐랄까 설명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아토몬 자체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규칙에 따라서 그 규칙이 내재되어 있고 그 내재된 규칙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하면서 이제 세상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세상을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쭉 본 건 뭐냐면 결국은 그들이 엘레 학파라고 하는데 있음의 세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생성 변화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데모크리투스가 운동, 그다음에 파라메데스가 사유. 아니면 이제 운동이 없는 운동이 없는 게 딱 운동되는 그거라면 이 누구냐 엠페도클레스나 데모크리투스는 그걸 나름 종합했다 그렇죠. 종합했다고 봐도 되고, 그러니까 책에 있는 말 설명하기 좋겠다. 이제 딱 규정하기 좋게 있음의 세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생성 변화의 세계를 설명해야 됐단 말이지. 사랑과 불화라고 얘기했고, 혹은 네 가지 요소를 얘기했는데 이제 데모크리투스는 그것을 다 잘라서 세분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으로 세상이 가득 차 있고, 그 이제 아톰몬 자체에 있는 그 원리에 따라서 그 아토몬들이 이제 이합 집산해서 보이기도 흩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이 원자론자는 천지의 자연을 이론적으로 결국 이제 하나로 아톰 하나로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탈레스부터 데모크리토스까지 세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물이라고 했다가 근데 데모크리토스에서는 원자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라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아랫대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지덕, 하빌, 지덕, 동일도 얘기하는데 이제 큰 방향을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데모크리투스까지는 쉽게 말하면 자연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다 고대 철학이지만 자연에 대한 관심이었지만 이제 소크라테스는 자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피지스에서 테시스에 따면 이제 책에 의하면 안스로피네적인 것으로 사람에 대한 것에서 테시스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누가 그렇게 바꿨지? 그렇게 바꾼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처음엔 자연적인 것에 자연이 뭘로 만들어져 있으며 세상이 어떻게 생산되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소크라테스에 이르러서는 그 관심이 사람에게 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그 소피스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소피스트가 나타낸 계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전쟁이 나게 되고 이제 수군 병사들이 큰 활약을 하게 되면서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돼요. 정치 참여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치에 대한 식견을 얻기 위해서 많은 교사가 필요했는데 그때 같은 교사들이 소피스트였단 말이죠. 소피스트는 이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소피스트였는데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하다 보면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네 의견이 옳으냐 내 의견이 옳으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소피스트가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 참되냐 안 되냐는 관심이 없고 상대방을 이기는 데만 논리로 상대방을 이기는 데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때는 이게 옳은데 저 때는 저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은 거야? 이때는 이게 옳고 저 때는 그게 옳았고 요새 이제 그런 것을 보는 듯한 모습이죠. 똑같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소피스트의 유명한 사람이 프로타고라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러니까 각각 다 자기 의견이 다 옳단 말이죠. 이때는 이래서 물론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무슨 아무런 논거 없이 막 그때그때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장하다 보면 이때는 이게 옳고 저때는 저게 옳은 게 있다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진리가 상대주의적인 거란 말이에요. 보편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다 그때그때 말 그게 옳다고 하는.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을 마음의 척도라고. 그러니까 인간만큼 이제 진리가 많다고 하는 진리 상대주의에 빠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야 정말 진리가 다 그런 거냐? 누구에게나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통하는 보편적 진리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사람에게 있는 인간다움에 대한 보편적 진리를 찾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다움에 대한 보편적 진리니까 결국 이제 윤리하던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다운 사람에 대해야 되지. 그게 이제 윤리 문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찾으려고 할 때 이제 아까 말한 노 목사님이 잘 말씀하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철학하는 방법도 이제 대화를 택해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가서 자기는 이제 유명한 신탁의 대가 있잖아요. 가서 보니까 네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게 많은데 왜 자기를 지혜롭다고 하지?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 당시에 유명한 쉽게 말하면 이름을 날린 사람들에 가서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근데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보니까 모르는 거야. 근데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해. 근데 소크라테스가 계속 물어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게 들어가면서 기분 나빠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아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난 무지의 지를.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유명한 게 뭐냐면 사람의 배움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자기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될 때부터 진짜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배운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까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안다는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사람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대화가 반어법이라고 그러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정확히 하는 사람 대답하라는데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무지를 확인했어.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무지를 확인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대화를 하면서 삼파설.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찾아보자 하면서 귀납적으로 예를 들면 사람에게 있는 게 정말 좋은 게 뭘까? 이 사람에게 좋은 점, 저에게 좀 다 찾는 거예요. 그건 귀납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한 가지로 모으는 걸 귀납적이라고 그러고 한 가지에서 다양한 사례로 적용하는 걸 연역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는 귀납적으로 보편적인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럼 이제 그걸 알아가기 있어서 이제 아랫대 얘기가 나오는데 아랫대 얘기가 중요해요. 아랫대는 뭐냐면 능함, 뭐뭐를 잘한다, 다움, 사람 다움 뜻인데 뭐뭐에 능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책에 이제 잘 안 나오지만 에르곤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으로서 사람됨의 어떤 덕성이 있는 걸 잘할 때 그 사람 아랫대 덕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뭐가 이미 전제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보면 이런단 말이에요. 저 사람 참 목사다워. 목사다운 게 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 목사답다고 한단 말이야. 저 사람 참 사람이 좋아. 뭐가 좋은 거는데 그냥 뭐 때문에 좋다고 말을 하지만 사람이 좋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꼬집어지지 않아도 뭔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인간됨에 대한, 사람됨에 대한, 그래서 이제 뭐 군인은 저 사람 참 군인다워. 그럼 군인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걸 에르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르곤. 기능. 저 사람 참 목사다워. 목사님이 또 오해하지 마세요. 축구를 잘하는 게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게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답단 말이야. 저분 참 정치가다워. 근데 거기에는 이미 정치가가 어떠한 사람이 바른 정치가냐 하는 데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게 이제 에르곤이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사람이 말하자면 보편적인 그런 어떤 그 정의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딱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게 있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그런 보편적인 진리를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대화법 중에 반어법을 통해서 무죄를 깨닫게 하고 무죄를 깨닫은 다음에는 삼팟을 통해서 귀납적인 방법으로 보편적인 진리를 찾아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사람에게 있는 사람다움이 있지 않겠냐. 사람다움이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기능, 일 그런 것을 에르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인간다움이 있잖아요. 인간다움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사랑이죠? 뭐 이러면 예컨대 그 사랑이 에르곤이에요? 그렇죠. 이제 사랑이라고 그렇죠. 에르곤. 인간으로서 해야 할 것. 인간다움이란 뭐 전함이죠? 그럼 전함 이런 걸 보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능. 그게 에르곤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 그런 것이 에르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르곤을 알고 그 에르곤을 알아야만 아레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독합일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답지 못한 것은 인간다운 게 뭔지 몰라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다운 것을 깨닫게 해주면 그 사람은 인간다워질 것이다. 그래서 지덕, 합일, 지덕, 동의를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인간다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정의, 용기, 지혜, 절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각각 뭐 정치가에게는 또 군인에게는 그리고 또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목사에게는 종교인들에게는 각각에 맞는 덕을 그래서 사주덕이라고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지혜, 용기, 절제, 경신, 하나님을 신을 두려워하는 거 등등이 사람에게 있어야 될 기능이고 그것을 바로 알 때 그 사람은 덕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랫대. 그러니까 그 덕을 어디서 찾아요? 사람에서 찾단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냐. 그래서 그 전에는 관심이 자연에 있어서 일자를 찾는 피시스 테시스였지만 이제는 관심이 사람으로 바뀌어서 사람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안스로피네적인 것으로 테시스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네.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고 봤죠. 봤는데 이제 그것이 딱 뭐다라고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하는 건 그건 아니었어요. 물론 사주덕이 있지만, 그러니까 알아가자는 거지. 알아가자는 거. 예. 에르곤은 어쨌든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는 거죠. 사람마다.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인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라는 게 그런 거죠. 보편적인 진리라는 게 그런 거죠. 예. 근데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얘기를 하죠. 대화법으로. 그래서 알아가는 거지. 더 보편적인 진리를 알아가는 거지. 보편적인 진리. 예. 그러니까 거기도 역시 똑같이 그 기저에는 보면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그러니까 책에도 나오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추구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진짜 사람다운 게 뭐냐. 사람다움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진짜 사람답게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일자를 구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근데 그 일자를 구하는데 자연에서 구한 게 아니라 사람 되면서 구한 거지. 그럼 이제 그 이유로 넘어갈 때는 그 중에서 정말 근원적인 걸 찾기 위해서 일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 플라톤은 이제 미리 얘기하자면 더 범위가 확대되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었다면 플라톤은 만물로 확대되죠. 전체로 확대되죠. 자연이든 인간이든 상관없이. 네, 전체로 확대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일자를 찾는, 그러니까 덕스러운 걸 찾는 것을 이제 플라톤은 선이라고 그러고 이데아를 끌어들이면서 그걸 전체를 포괄하고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죠. 플라톤 차이는 그런 거예요. 그 시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 소크라테스 이전에 네. 그 자연 속에서 만물의 근원이나 그런 그 철학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네. 왜 사람에게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걸 알 수 있나요? 그건 추이죠. 그건 이제 누가 한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고, 이제 세상이 흘러가면 사람들의 관심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지? 누가 일부러 바뀌려고 한 게 아니라 관심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흐름 같은 게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구획이 딱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공부하기 때문에 딱 떨어진 게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같이 있죠. 그러니까 데모크리투스가 여전히 이제 자연 철학자들이 있고 있는 동시에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렇지. 예, 동시에 소크라테스는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 그래서 자연의 일자가 뭐냐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사람 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걸 추구하게 됐다는 거고, 보편적인 진리,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게 됐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면 어떤 이유는 나름대로 시대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랬다? 그건 제가 볼 때 모른다고. 바람이 바뀌는 게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면 대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점점 더 사람의 자유가 확장되는 쪽으로 지금 시대가 흘러가잖아요. 인권과 자유를 확장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거 누가 만들려고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근대였다가 근대에는 이제 전체주의 하나로 딱 답을 내는 방향으로 갔다가 야 이것만 답이 아니잖아. 요새는 답이 하나인 게 없어요. 다원으로 흘러갔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하자면 하나의 답으로 만족을 못한 거죠. 하나의 답은 해결이 안 되니까 다원으로 가는 거죠. 우린 다원이면 다원이잖아요. 그 네, 네. 근데 다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원답게 폐쇄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들처럼 다원이라고 하지 않으면 또 막 정죄하고 직접 빠고 막 그런 거 보면 진정 다원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목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만 이제 다원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미 우리는 답을 하나라고 아니라고 살고 있단 말이야. 답이 하나가 아니야. 예전에는 이제 영화를 보더라도 왜 권선지가 누구는 좋은 사람, 누구는 나쁜 놈.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온 영화 보면 저게 꼭 저렇게 나쁜 애들만은 아니구나. 그런 사고가 바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근대주의적인 어떤 전제적인 사고가 아니라 다를 수도 있다는 걸 말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건 누가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죠, 사실은. 물꼬를 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거 보면 참 재밌어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연에 대한 관심이 하다가 이 책에 조금 약간 나옵니다. 자연이 뭐가 재밌어요? 이게 사람이 더 재밌지. 왜냐면 파라메이데스 책에 나온 얘기 자세히 보면 파라메이데스는 보는 세상이 다 헛거야. 눈으로 보는 건 너희 다 틀려 이거. 그걸 믿든지 아니면
데모크리투스, 야,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원자가 다 가득 차 있어. 이렇게 이 머리 복잡해. 그래, 복잡하 몰라.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관심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려지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이게 절대적 설명이 아니라 그렇게 그런 방향을 나중에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는 거죠. 이제 그 도시화되면서 올림푸스적인 신이 정착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와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이제 도시가 이제 점점 그 요새화되고 그 생명에 대한 걱정이 없이 먹고 살만하고 사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이나 그 안전이 확보됐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 있다.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철학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기 바쁜데 이제 고대 철학 자체가 세상에 뭘로 돼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먹고 사는 걱정을 벗어난 다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시대마다 있을 수 있어요. 고대 철학부터도 그렇습니다. 아니 뭐 맨날 제가 어떻게 돼 있지? 그런 공부를 왜 하겠어요? 쓸데없이.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지 안정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이 있으면 그런 걸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도시의 신 얘기 좀 하시길래 도시의 신도 이제 도시의 신이란 게 뭐냐면 도시의 신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지역을 초월한 신을 말하는 거예요. 시골 치고 도시 신이야 이렇게 말하면 좀 설명이 좀 그런 거고 처음에 대본적인 신은 다 지역적인 신이었잖아요. 부족의 신이었고. 근데 이기면서 점점 더 이긴 신이 도시로 모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지역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더 정확한 뜻이에요. 도시의 신이라는 거.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예전에는 여기만 신이고 여기 오면 얘는 신이 아니야.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승리한 신이 점점 더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되고 신의 객관성으로서 직접 체험하자로 신이라고 인정받았는데 사람이 많은 도시에 모인 거야. 거기에는 그동안 살아남은 신이 다 모였는데 처음에 출신은 어디 출신이지만 이제 그 도시의 신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나 사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신이라 인정받은 합리성 얘기를 하면서 도시의 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체를 이제 이해해야 도시의 신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역적인 어떤 부족적인 그런 한계에서 벗어나서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신이라고 인정된 걸 말하기 때문에 도시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신이고 이제 머릿속에서 합리성을 확보해서 지적인 신이라고 말하게 된 게 그런 신들의 어떤 성향을 말하는 거죠. 네. 배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배운다는 게 그 소크라테스가 했던 뭐 삼파술이나 이런 걸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과서가 있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됨이 뭔지를 배울 때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목회가 뭐야 그러면 목회가 뭔지 알아야 진정한 목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딱 말하지 않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귀납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4개 전 규정됐던 것처럼 계속 그 규정 그렇죠. 계속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덕을 말했는데 그게 덕스러운 오늘날에 말하는 그런 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됨을 잘했을 때 그게 덕스러운 삶이고 그런 덕은 결국 사람됨이 뭔지를 알아야 덕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크라테스가 취했던 방법이 그때 당시에 소피스트들은 많은 사람들 자기 주장을 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펼쳐서 다른 사람들이 설득되면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지가 되는 거고 이게 마치 배울 것처럼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파헤치는 형으로 누구를 설득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른다는 거를 그렇죠. 알아가고 그러면 모른다는 걸 안 다음 깨달은 다음에는 다시 같이 찾아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 가는 예. 그런 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배운다는 얘기 배우는. 그러니까 책을 이제 읽어보면 우리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뭘 딱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제 얘기한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뭘 얘기하는 것보다 무지를 깨닫고 귀납적으로 보편적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갔다는 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온 보편적 진리를 바로 알 때 인간다운 덕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알면 모르면 못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규정이 중요한 거죠. 이럴 때 보면 목회가 뭔지 알아야 목회를 잘할 거 아니에요. 목회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목회를 잘하겠어요.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게 설교를 잘하는 거야? 그 규정이 있어야. 물론 그 규정은 다 다릅니다. 제가 지금도 좀 오래된 얘기인데 처음에 제가 이제 영문학과잖아요. 문학과를 들어가서 문학은 무엇인가를 배우는데 규정, 문학이란 문학의 정의가 너무너무 복잡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지?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 누구는 이렇게 문학을 정의했다. 이렇게 문학을 정의했다. 누구 이렇게 문학을 정의했다. 근데 이제 제가 이해가 되는 거야. 야, 문학을 뭐라고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르겠구나. 목회가 뭐야? 우리가 어렵죠. 목회를 잘하고 싶은데 목회는 정의가 내려져야 목회를 잘하는 거지. 그렇죠. 사람이 어떤 게 진짜 참된 사람이야? 그게 정의가 내려져야 참된 사람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참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참된 사람은 지식이 있을 때 그 지를 깨달았을 때 그게 덕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참된 인간은 어떤 게 참된 인간이냐 말한 거고 그렇게 윤리 문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이제 윤리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우리 그동안 피시스에서 테시스 했는데 안스로포적인 것을 테시스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철학에서 중요한 방향 전환이고 그것을 알아갈 때 이제 보편적인 진리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진리 상대리를 극복하고 또 대화법을 통해서 무죄를 깨닫게 하고 무죄를 깨달은 다음에 삼파를 통해서 같이 보편적인 진리를 균합적으로 찾아가는 노력을 했다. 그런 노력을 하는데 자연적인 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있는 에르곤을 생각하게 되고 에르곤을 찾은 다음에는 그 에르곤을 잘하면 그게 아랫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덕합일이 되는 거예요. 자, 질문 더 있나요? 또 질문? 네, 이상입니다.